나는 그 분야의 17년 출입기자예요. 북한은요,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백성 40년째 밥도 못 먹이는 놈이 무기 개발했다면 뭘 온전한 걸 개발했겠어? 유사품이라고 봅시다. 하나 나면 하나 쏘, 하나 나면 하나 쏘. 나 아직 장악력이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변치도 않는 집안에 재산 나름 하는 것처럼 기타 나머진 몽땅 허약 체질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군사력, 이 문제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군사력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발판을 두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방위 산업도 그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력의 수준이 그 나라의 방위 산업의 능력을 규정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봅시다. 모든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선 원료 자재 구입, 수출, 수입에 자금이 투자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경제적인 기계, 기구들을 돌리는데 자금이 투자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인력을, 멱을 살리는데 자금이 투자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데서 나온 걸 가지고 또 어떤 무역을 해서 또 자금이 정상적으로 순환을 하고 자본 투자가 이렇게 돼야 그 나라의 국방력이 성장하는가 못하는가가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이거는 경제학인데 북한은 처음부터 다 파괴됐어요. 북한하고 어느 나라가 무역합니까? 북한의 국방력, 군수산업의 해외의 원료자재 의존도가 거의 70%예요. 모든 원료자재, 그 모든 것을 60년대, 70년대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된 거예요. 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나라들이 싹 끊었어요. 왜? 북한이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준다고 가져가면 돈을 안 주고 약속을 너무 많이 어겼기 때문에 중국은 개혁개방 나가면서 한 푼이 귀할 때 받지는 못할 망정 또 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수입에 들어가는 건 다 군수와 연결된 원료 자재 기계들이에요. 이것부터 끊었어요. 러시아도 끊었어요. 왜? 계속 자기는 서쪽 나토와 대치하고 있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 짝을 관리하자도 끝이 없는데 극동쪽에서 김정은이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미군이 상시 추진하는 거예요. 일본이건 뭐건. 이것 때문에 이걸 정상 지원해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70년대 초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군수 물자의 지원을 서서히 고갈시켰어요. 그때부터 북한의 모든 방위 산업은 다 무너졌어요. 돌아안 가요. 일단 북한 인민경제도 돌아안 가요. 말하자면 민수경제도. 북한 군수산업체는 전반적 민수경제에서 협동품을 조달해줘야 무기를 맞춰서 완성품을 내는 그 공정이 실현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민수도 망해, 군수도 솟어요. 그러면 북한의 전쟁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의 전쟁 능력은 어느 국가든 전쟁 능력은 첫째 경제력이에요. 둘째는 국민 생활 안정이에요. 이게 전쟁의 2대 요소예요. 이 2대 요소가 맞춰져야 그 체제가 강하니 약하니 하는 답도 나오는 거예요. 백성 40년째 밥도 못 먹였어요. 백성만 못 먹인지 알아요? 북한 군도 못 먹였어요. 지난 1월 16일 최고인민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말했더라고요. 연초부터 들이닥친 식량난에서 북한군 장령들, 장교들, 군관들, 병사들, 군관 가족까지 서로 밥술을 덜어주고 덜어먹으면서 식량난을 이겼다. 국가가 마땅히 먹여 살려야 하는 북한군에 대한 식량을 북한군 내에서 장군과 병사와 군관과 군관 가족 사이에 밥술을 덜어주면서 이겨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걸 놓고 볼 때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전쟁 능력이 0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야심만 있는데 그럼 왜 자꾸 미사일 쏘는가? 전쟁 능력을 갖출 수 없으니까 공갈용으로 쏘는 거예요. 북한의 전쟁 능력에 대해서 그전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전쟁 능력이 있는 자는 함부로 폭언을 안 해요. 뭐가 든든하고 미천이 든든하고 실력이 든든하고 장비가 든든한 사람이 어디 가서 까부는 거 봤어?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백성 40년째 밥도 못 먹이는 놈이 무기 개발했다면 뭘 온전한 걸 개발했겠어? 북한 주민 인구수 자체가 비밀이에요. 북한은 절대로 국가 인구수를 제대로 발표를 안 해요. 퉁쳐서 2천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2천만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만 16세 이하 인원하고 여자는 56세부터 남자는 60세 이상의 인구를 빼놓으면 다 정규군, 상비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훈련은 받죠. 훈련은 받는데 문제는 훈련이 질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질적으로 훈련할 수 없으니까 1년 365일이 훈련이요. 왜? 늘 전쟁 분위기 속에서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살라는 게 김일성 주석이 전체 인민에게 강제하는 생활 태도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북한 군인들도 먹이지 못해 탈영 나와 돌아가고 이거 어디서도 북한군 탈영병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 북한은 90년대부터 탈영병 문제가 북한 군을 흔들 정도로 심해요. 먹이질 못해서.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북한을 제대로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 문제고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의 뭐 몽땅 군대다. 물론 김일성 주석이 늘 말했어요.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자면 전체 인민이 총 쏠 줄 알아야 한다. 그 개념에서 정규군, 비정규군으로 보시면 돼요. 민간, 그 다음에 정규 이렇게 보면 돼요. 문제는 질의 문제. 대한민국의 예비군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예비군이 북한의 특수부대하고 붙는다? 완전 승리예요. 완판 승리예요. 대한민국 예비군이. 북한 사람들은요, 영양 상태가 낮아서 뛰질 못해요. 군인도 못 뛰는데 예비군이 뛰겠어? 전반적 엘리트 매치 전쟁하는 건 아니니까 전쟁은 동원력이니까 그거 놓고 볼 때 김정은을 필두로 한 10,000명의 그 지성원을 빼놓는다고 하면 기타 나머지는 몽땅 허약 체질이에요. 먹지도 못한 명 없어 죽겠는데 뛰라고까지 그런다고.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될 때는 스스로 뛰지만 당국에서 뛰라면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남아 있어요. 밥도 안 주면서 뛰라 그런다고. 그 전반적인 실태예요. 북한의 그 국방비를 책정하는 거 있죠? 그건 정상국가들이 하는 거예요. 북한은 경제비자 국방비고 국방비자 경제비예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국방공업이 살아나면 인민경제가 다 죽어도 국방경제가 살아나면 그 속에서 포, 총도 나오고 박가마, 박고루, 자전거도 나오게 만든 게 북한 경제의 소위 본질이에요. 민수공장이 돌아간다는 것은 군수산업이 곧 돌아간다는 뜻이고 군수산업이 멎어서면 민수산업도 필요 없다는 뜻이고 민수산업이 멎으면 군수산업도 돌아 안 간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북한에 대고 들여다 보이지도 않는 데 대고 국방비를 몇 프로 써님을 이거 북한으로 대고 말하는 거는 돼지가 진주 먹거리 걸었니 안 걸었니 그거 평가하는 거나 같아요. 정상 국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비정상 비상식적인 국가라고 해요. 그렇고 지금 계속 쏘는 미사일 그거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북한이 아무리 캐테를 몽둥이 없는 나라라 해도 나라의 전체 국방과학자들 두뇌진이 달라붙어서 밀수에서 들어간 그 어떤 부품들 가지고 예싸 천신만 그래서 수제 미사일 하나씩 시험용 만들어내면 하나 나면 하나 쏘고 하나 나면 하나 쏘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그 분야의 17년 출입 기자예요. 그래서 양산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을 나라가 80년대 초부터 모든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양산을 지금까지 못했다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요? 양산을 했으면 왜 지금까지 계속 시험 발사하고 앉았겠어? 북한은 기술이 높으면 이 모든 설비 이 기초가 따라 안 주고 이게 따라주면 기술이 높지 않고 이게 어느가 하나 균형이 다 파괴된 나라예요. 정상 운영이. 그래서 국방과학원 과학자를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북한을 볼 때 미사일이랑 계속 쏘는 거 볼 때 나는 북한 기자 출신으로서 시각이 달라요. 어느 나라에 아무리 홍콩같이 말하자면 국가의 면적이 굉장히 작은 나라도 자기 나라 수도 군방에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 안 해요. 이제는 그 미사일 만들어 놓고 지방으로 끌고 나갈 힘도 없다는 소리요. 왜 자꾸 평양시 근방에서 쏴? 온 나라 인민을 보고는 평양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증 제도 내놓고 못 올라가게 만들면서 미사일은 왜 평양 근방에서 자꾸 쏘? 순환비행장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두드려 맞습니까? 수도입니다. 거기서 미사일 발사까지 계속 한다는 거는 국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요, 세계가 인정하는 지대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딱 돼야 해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할 때는 그 모든 도발 행위가 대한민국의 육해공 그 영역을 침범할 때는 100배로 응징한다. 그걸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야 저놈들이 한두 번 하면 원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저지일관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무너진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는 건 질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준해서 딱 그렇게 해야 돼요. 방법 별거 없어요. 모든 승전국들이 밟았던 전략이 이거예요. 용서 안 한다. 3대 범죄 있잖아요. 전쟁 범죄, 인권 범죄, 상습적 도발 행위 범죄, 3대 범죄입니다. 너무 대한민국도 발전하느라고 세계가 너무 테러리스트가 날 때 좀 잠잠할까 하면 저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 북한이 왜 여태까지 살아남은 것 같아요? 왜 살아남은 것 같습니까? 북한이 뭐 핵무기 만든다고 까불고 도발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인권 유린 국가로 낙인되면서도 유엔 대북 제재를 1, 2, 3, 4, 5, 6, 7까지 받는 나라가 왜 건재해 있는 것 같아요? 왜 선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에 투자한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전략 자원이 일단 없어요. 세계 경제를 어떻게 튀어주고 막혀주고 할 전략 자원이 없고 북한에 막 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정식으로 했다면 저놈이 정시의 불안 지역으로 계속 만들면 놔두겠어? 투자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를 딱 봐야 돼요. 북한 내에서 대한민국이 침범당한다? 다 달려들어요. 왜?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글로벌 관계를 갖고 투자한 나라가 너무 많고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축이 당당히 10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왜 합니까? 동맹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이해관계 없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저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 러시아도 중국도 국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전혀 바라질 않아요. 대한민국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없어요. 자랑할 게 없고 자기 지적을 자랑할 것 없으니까 직관적인 그거를 해가지고 나 아직 장악력이 있다. 첫째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변치도 않는 집안에 재산 나름하는 것처럼 저건 뭐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1년에 저렇게 대형 행사를 국민을 끌어내는 행사를 저렇게 여러 번씩 하는 거예요. 뭐 많이 쓸 것도 없죠. 이미 있던 거 페인트 칠해서 들고 나오면 되는 거고 자동차도 페인트 칠해서 갖고 나오면 되는 거고 북한의 소위 전략무기라고 보는 건 가짜 무기가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그건 등탈이 없어요. 또 원래 정상국가에서도 진짜 무기는 안 들고 나가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고. 거기서 김정일이는 김일성 족속은 또 진짜가 없기도 하거냐 있다 해도 불안해요. 이번에 러시아에 무슨 뭐 미사일인지 뭔지 수출한 것 중에서 뭐 몇백 개 중에 2개만이 명중 재구실했다면서요. 그런 무기를 김일성 족속이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그 미사일도 빽 돌아서 터질지 누가 알아요? 모든 군대는 오늘 열병식 지나가면 100만 원 이런 것도 없어요. 다 무보수니까. 인건비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몽땅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위협에 대한 헌신성을 가지고 매달리라는 게 김일성 족속이 1945년 8월 10월부터 오늘날까지 운영해 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시종일관 강조하는 슬로건이에요. 김정일이가 말했죠. 계란에도 사상을 지으면 바위를 깰 수 있다. 자기네는 무게에다도 사상을 지어서 6.25 전쟁 때 보총으로 원자탄 이겼다는 놈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도 될 것 같아요. 유사품이라고 봅시다. 북한은요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현미경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다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뭐 다 이렇지 현미경도 못 만드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이 경제위원회 그 유명한 평양 유리공장 유일한 광학 유리공장이에요. 군수공장. 안경알도 못 만들어요. 그런 나라가 위성을 만든다면 누가 믿겠어? 물론 보따리 장사꾼으로 꼭 필요한 뭐 그런 건 들여가겠죠. 거기에 해당된 물품들은 소재나 자재들 들여가겠지만 이게 세상에 얻는 것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요. 그거 정상국가의 위성에 하는 망원경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북한에? 안 좋죠. 일반 자유세계의 문방구에서 파는 게 들어갈 거예요. 그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이 언제부터 했는지 알아요? 1987년 4월 11일부터 간판 올렸어요. 나 그 분야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날에 김정일이가 나와서 이제부터 위성하자. 이래서 그날이 위성개발 시작 날이고 위성개발 과학자 돌격대의 명칭이 4월 11일 과학자 돌격대입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때부터 여기까지 지금 계속 미구적거리면 만리경이니 천리경이니 차라리 만들 그 품이면 제가 러시아 인공위성 빌려 타고 우주에 갔다 오는 게 낫겠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뭐 이렇든 저렇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리, 사정거리 어디까지 몇 고도미치 어떻게 올라갔는가 우리는 그게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수준까지 왔구나 이것만 파악하면 돼요. 나머지 북한에는요 내가 그러잖아요.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안경알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전쟁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저렇게 까부는 거예요. 자기네가 허리 펴고 살아남고 체제 유지하려면 강탈을 해야 되겠는데 그 1순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모든 헌법, 노동당 규약, 북한 지상의 법이라고는 10대 원칙에 대남 조카 통일 야망은 명백히 적시되어 있어요. 한반도 절반 땅에 자유대한민국이 있는 이상 북한 체제는 절대 세습 유지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북한 땅 옆에 중국이 아니고 거기 홍콩이랑 마카오 그 뭐 베트남 같이 개혁개방으로 나가서 번창한 나라 있으면 북한 주민들 다 달아난 지도 오래요. 그러나 야망은 버리지 않죠.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는 3대 국가 비전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3대 국가 비전으로 북한 주민들을 세뇌했고 3대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시스템을 깔았어요. 주민들이 그 생활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까지 3대 국가 비전이 뭔지 알아요? 북한을 김일성 족속 체제로 노예 체제로 만든다. 두 번째, 한반도. 저들은 종국조범이라 그래요. 한반도를 그렇게 만든다. 세 번째, 전 세계에 자기네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이 없도록 명분을 세운다. 이것이 3대 국가 비전인데 이 중에서 하나 하고 반세기 지나서 견디기 바빠요. 그걸 하자니까 이제는 국가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가? 수룡 우상화, 수룡 신격화, 주민 사상세뇌, 주민 조직화, 주민 군사화의 진을 다 뺐어요. 그거 계속 반세기 이상 오다나까지 지쳐서 북한 주민들이 듣질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전쟁 못한다는 것. 그러나 얘들은 기필코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대혼란을 일으켜서 그 기회를 타고 대한민국을 정리한다. 그게 겉으로는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고려 육망제고 내적으로는 대남 무력 조카 통일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21세기 공산 지도자의 타이틀을 쓰고 세습하겠다고 선언하고 3대까지 하시면 전 내피셜이 어떤지 알만하잖아요. 김일성 족속의 내피셜은 변하지 않아요. 정신병자에 가까워요. 꼭 자기는 된다고 봐요. 내피셜이 자유세계를 향해서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에 대한 내피셜이 뭔지 알아요?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대요. 전쟁이 일어나서 깨질까 봐. 그걸 딱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는 뭘 하냐? 이건 뭘 하냐? 계속 사재기하고 정상적인 삶에 기스가 나는 거예요. 요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무력적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날로 먹겠다고 소리예요. 거기에 대한 쌓이는 대한민국에 공포감을 주는 것이라고 정말 폭력 지상주의자들답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렇게 써는 거예요. 없는 미천에 김정은이가 한 8년 동안 미사일이든 포든 한 발도 안 쏴보세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정은이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될걸? 하도 하던 놈이 안 하면 저놈 죽지 않았어?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거 가짜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네를. 이젠 쏘지 않으면 내가 생존해 있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는 지경으로 됐어요. 김일성 족속은. 북한은 국방과학원 1964년 6월 24일에 창립됐어요. 북한 국방과학원이. 그랬다가 1970년대 중반에 비밀보장을 위해서 제2자연과학원으로 간판을 바꿨어요. 그랬다가 김정은 대에 들어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국방과학원으로 회귀했어요. 간판이. 이게 북한의 국방과학원이에요. 국방과학원은 시스템부터 말씀드립니다. 김일성 족속 밑에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있어요. 이 북한의 모든 방위산업, 국방력을 다 관장해요. 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밑에 노동당 군수공업부가 있어요. 당중앙 군수공업부 밑에는 제2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군수산업체하고 그 다음에 제2국방과학원이라고 하는 과학연구기관하고 그 다음에 영변핵단지라고 하는 영변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과학원, 이경제, 영변 핵연구 이 모든 나라는 당중앙 군수공업부를 통해서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김일성 적석이 직접 관장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긴 어디도 소속되질 않아요. 내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북한군에도 소속되어 있질 않아요. 직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당중앙 군수공업부 밑에 이경제위원회 그 옆에 이경제의 한 개 기구로 국방과학원이 들어가 있다가 김정일이가 뭐라 그랬나? 이경제 군수산업하고 국방과학연구는 쌍두마차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국방과학 발전이 손두마차로 나가야 나라의 군수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이 세 계열 중에서도 국방과학원은 손두마차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스템입니다.